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의 한 성공한 디자이너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 중심가에 자리한 최영숙 살롱의 40층 사무실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지만 최영숙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의 서류들에만 머물러 있었죠. 오늘 오후 3시 주차 발렛 직원 채용 면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면접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자 명단을 훑어봤어요. 이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손이 멈춰졌습니다. 김현수라는 이름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듯 가슴을 쿡 찔렀거든요. 설마 그 김현수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김현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 괜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점점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역시 괜한 걱정이었나 봐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습관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의 모습이 25년 전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키는 여전히 컸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지만 여전히 풍성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앉으세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남자가 의자에 앉자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어요. 성함이 김현수 씨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려 했지만 애써 참았어요. 혹시 25년 전에 인천에 살았던 김현수 씨인가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눈빛,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두 똑같았는데요. 그렇다면 면접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차 발렛 업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이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면접은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현수라고 말한 남자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최영숙 살롱은 업계에서 명성이 높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자신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면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내일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 할 때 영숙이 불쑥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말 저를 모르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더욱 영숙의 확신을 굳혔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맞아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하면 어떨까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스쳤지만 곧
다시 담담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약속은 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김현수가 맞아요. 25년이 흘렀어도 영숙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왜 모른 척하는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이별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김현수가 맞다면 왜 자신을 모른 척했을까? 혹시 정말 다른 사람인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눈빛, 그 목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영숙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어제 그 남자 생각뿐이었거든요. 회장님, 어제 면접 보신 분들 중에서 연락드릴 분이 있으신가요? 김 과장의 물음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김현수의 자격은 충분했어요. 경력도 있고 면접 태도도 진실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를 채용하는 게 맞을까? 김현수 씨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면담을 하고 싶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김현수가 다시 영숙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신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영숙은 이번엔 책상 뒤에 앉지 않고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어제 면접 잘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불렀어요. 네, 무엇이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영숙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저를 모르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정말 저를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인천 구월동은 아세요? 25년 전에 그곳에 살았던 김현수라는 사람 말이에요. 김현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확신했어요. 분명 그 사람이 맞다고. 왜 그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연락도 없이, 말도 없이?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를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만약 그 김현수가 맞다면 적어도 설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영숙아. 그 한마디에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정말 김현수 맞지? 그래, 맞다. 미안해. 현수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나를 찾으러 다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잖아. 말할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일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데?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 다 지난 일이야. 달라질 게 없다고? 나한테는 평생 남을 상처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현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너도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성공했고 행복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고?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말을 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어? 왜 주차 발레니를 지원한 거야? 회사에서 명예퇴직했어. 나이도 있고 재취업이 쉽지 않더라고. 무슨 회사에 다녔는데?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이었어. 영숙은 그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가족은 있어? 혼자 살아.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또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둘 다 외로운 삶을 살아온 거였어요. 나도 혼자야. 알고 있어. 인터넷에서 봤거든. 최영숙 살롱 회장님이라고. 그럼 날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른 척 했어? 어떻게 말해? 25년 만에 나타나서 옛날 얘기를 하자고. 현수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현수의 인정을 들은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는 25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20살의 영숙과 22살의 현수가 처음 만났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영숙은 패션 디자인과 2학년이었고 현수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둘이 만난 곳은 인천 구월동의 작은 카페였어요. 영숙이 아르바이트 하던 곳이었죠.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게 둘의 첫 대화였습니다. 현수는 매일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카페에 나타났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은 현수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리면서도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 말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현수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네, 다니고 있어요. 무슨 과예요? 패션 디자인과요. 와, 멋지네요. 나중에 유명한 디자이너 되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영숙의 퇴근 시간에 맞춰 카페에 와서 그녀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함께 집까지 바래다 주었죠. 위험하니까 혼자 가지 마세요. 현수의 말은 항상 다정했습니다. 영숙도 점점 그의 배려심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2달 후 현수가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영숙 씨,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9월동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였어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영숙의 대답에 현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렇게 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애 초기에 그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현수는 영숙의 꿈을 응원해 주었고 영숙은 현수의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주말이면 인천 차이나타운을 걸으며 미래를 그렸고 영종도 해변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기도 했죠. 나중에 내가 유명한 디자이너 되면 너도 나랑 함께 일하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함께 브랜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진출하는 거야. 현수는 영숙의 꿈 같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죠. 하지만 문제는 영숙의 어머니 김진숙이었습니다. 처음엔 현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지만 우연히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영수가 그 남자가 누구냐? 엄마,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뭘 하는 사람인데? 공장에서 일하세요. 김진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공장? 공장 다니는 사람이랑 사귀고 있다고? 엄마, 현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가난한데. 그날부터 김진숙의 반대가 시작되었어요. 영숙에게는 현수를 만나지 말라고 했고, 현수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영숙과 헤어지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딸은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질 아이야. 너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 김진숙의 말은 현수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영숙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인정?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장 노동자는 공장 노동자야. 김진숙의 편견은 완고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 출신인 현수를 절대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무렵 영숙과 현수의 관계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김진숙의 반대 때문에 다투게 되었고 둘 다 지쳐갔어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무슨 소리야?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김진숙은 영숙을 감시했고 둘이 만나는 것을 계속 방해했어요. 결국 그해 겨울 현수가 먼저 이별을 꺼냈습니다. 영수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왜? 왜 갑자기? 너 때문에 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 나 때문에 내가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안 돼.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져야 해. 현수야, 제발. 미안해, 영수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몇 번이고 현수를 찾아가서 설득했죠. 그리고 그해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수가 사라진 지 한 달 후, 영숙은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고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의사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째네요. 임신이라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20살의 영숙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죠. 병원을 나와서 한참을 길을 걸었습니다. 현수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아직 변화가 없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안에 현수와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어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김진숙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저 임신했어요. 김진숙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임신? 네. 현수 오빠 아이예요. 그 순간 김진숙의 손이 영숙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싫어요. 못 지워요. 영숙이 배를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고집불통 같은 년아. 20살짜리가 무슨 아이를 낳아? 저도 어른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 무슨 책임을 져? 아이 아빠는 어디 갔는데? 찾을 거예요. 현수 오빠를 찾아서 같이 키울 거예요. 김진숙이 비웃었습니다. 찾을 거라고? 그놈이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간 거 몰라? 아니에요. 현수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진숙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죠. 당장 짐 싸서 나가. 엄마,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런 더러운 씨를 뱉 년은 내 딸이 아니야. 그날 밤 영숙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학교 친구의 원룸에 며칠 신세를 졌어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죠. 영숙은 현수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공장에도 가봤지만 이미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했어요. 집에도 가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현수야, 어디 있어? 제발 나타나줘. 매일 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현수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어서야 영숙은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 했어요. 영숙은 인천의 작은 고시원에 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이었지만 그나마 머물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게 전부였죠.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택 근무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아르바이트, 온라인 쇼핑몰 상품 사진 편집 등 손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했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영숙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습니다. 작은 콩알만 한 아기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성별 알고 싶으세요? 네, 알려주세요. 딸이에요. 딸이라는 말에 영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현수와 닮은 예쁜 딸이 태어날 거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딸 예쁘게 자라렴.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키워줄게.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영숙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했거든요. 어느 날 김진숙이 영숙의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영숙은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이게 무슨 꼴이야? 김진숙은 딸의 볼품없는 처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그놈을 기다리고 있어? 현수 오빠는 돌아올 거예요. 정신 차려. 그놈은 안 돌아와. 김진숙의 말이 가슴에 사무쳤지만 영숙은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다. 그 아이 지우고 집으로 돌아와. 못해요.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김진숙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남남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영숙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연인도 없는 채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거든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영숙은 마지막으로 현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가보고 그의 고향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수야, 정말 어디 간 거야? 우리 딸이 곧 태어나는데. 영숙은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죠. 출산 후 영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어요. 현수의 수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신생아를 돌보면서 일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진이가 밤새 울면 영숙도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일 밤 수진이를 재우고 나서 영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은 떨어져 가는데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죠. 그때 영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션 디자인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학교는 휴학 상태였지만 혼자서라도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를 잘 키워줄게. 밤늦게 아이가 잠든 사이 영숙은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그 스케치들을 온라인에 올려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영숙은 학교로 복학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영수가 정말 대단하다. 아이 키우면서 학교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동기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물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영숙은 작은 패션쇼에 자신의 디자인을 출품했어요. 그때까지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신인상을 받은 거죠.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영숙의 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겨우 3살이었지만 엄마가 뭔가 좋은 일을 해냈다는 걸 아는 듯 했어요. 엄마, 대단해. 수진이의 말에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영숙은 작은 패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신입사원이었지만 학창 시절의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영숙의 꿈은 더 컸습니다. 언젠가는 내 브랜드를 만들 거야. 야근을 하면서도 영숙은 개인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수진이와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트렌드를 연구했고, 밤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영숙은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작업실을 얻고 본격적으로 개인 브랜드를 시작한 거죠. 엄마, 괜찮을까?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꼭 성공해서 우리 수진이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게.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고, 때로는 월세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환점은 수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에 찾아왔습니다. 영숙이 디자인한 드레스가 한 연예인의 눈에 들어 시상식에서 착용된 거예요. 그 드레스가 화제가 되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디자인이 너무 멋져요. 유명 연예 기획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백화점에서도 입점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영숙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 컬렉션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정식 런칭을 했고 점점 규모가 커져갔어요. 수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최영숙 살롱이 강남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이는 이제 21살의 당당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을 닮아 키도 크고 예뻤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노력한 거지. 하지만 성공과 함께 영숙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수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가끔씩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그 무렵 김진숙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어요. 영숙아, 정말 대단하게 됐구나. 엄마.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영숙아. 그때 너를 내쫓은 거.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김진숙은 수진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예쁘게 자랐네.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수진이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렇게 영숙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현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성공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최영숙 살롱이 업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김진숙이 영숙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회사에 들르는 김진숙은 딸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어요. 영숙아, 오늘 수진이가 학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 브랜드가 학교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며? 김진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냉정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진숙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가 봐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오늘 아래층에서 새로운 얼굴을 봤는데 누구야? 아, 새로 들어온 주차 발렛 직원이에요. 김진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네, 뭔데요? 주차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김현수 씨가 처리해 드린다고 하시는데 김진숙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숙이 깜짝 놀라며 김진숙을 살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김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현수 씨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김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현수라고? 그 사람 어디 있어? 김진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영숙아, 그 사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 47살이요. 왜요? 김진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당장 내려가자. 지금 당장.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김진숙은 대답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영숙은 어리둥절하며 뒤따라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현수가 차 한 대 옆에서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진숙이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저 자식이. 김진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아시는 분이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진숙은 현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현수가 김진숙을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이자가 왜 여기 있느냐? 김진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어머님.
현수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뻔뻔하게도. 김진숙이 지팡이를 들어 현수를 향해 휘둘렀어요. 현수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영숙이 황급히 김진숙을 말렸습니다. 영숙아, 넌 이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알아요. 김현수 씨예요. 김현수? 그래, 그 김현수야. 너를 버리고 도망간 그 나쁜 자식. 김진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올라가요. 안 가. 이자부터 당장 내쫓아야 해. 김진숙이 현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25년 전에 우리 영숙이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나 해?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나타났어.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봐. 그때 왜 도망갔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 죄송합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김진숙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영숙이 김진숙의 팔을 잡고 달랬습니다. 영숙아, 넌 너무 착해. 이런 나쁜 자식한테 관대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일단 올라가서 얘기해요. 영숙은 김진숙을 겨우 달래서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주차장에는 현수만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김진숙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영숙아, 당장 저자를 해고시켜.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25년 만에 그 나쁜 자식을 봤는데. 김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자 때문에 우리 영숙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혼자서 수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님, 그때 내가 왜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지? 저런 무책임한 자식이었으니까. 영숙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김진숙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저도 현수 씨와 얘기해봤어요. 그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도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지는 게 말이 돼? 김진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 해도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뭐?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제 회사예요. 제가 판단해서 결정하겠어요. 김진숙이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설마 또 그자를 믿으려고 하는 거야? 믿는다기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정말로. 김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은 현수를 당장 해고하라며 계속 압박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영숙은 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현수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어머님께서 너무 심하게 하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나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있어. 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딸이요? 네. 수진이라고 해. 올해 21살이에요.
영숙이 휴대폰에서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라고요? 현수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밤을 보낸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 그때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 현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영숙을 닮기도 했지만 현수의 눈매를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정말 예쁘네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혼자 키웠어. 어머니가 집에서 쫓아내셔서 고시원에서 낳았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현수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떠났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해줘. 난 알 권리가 있어. 현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 간병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연락도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가난한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으라고요? 현수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연락은 했어야지. 연락하면 뭐 해요? 영숙이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말씀도 맞았어요. 저는 정말 영숙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영숙이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영숙이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누구보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자격은 없어요. 자격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21년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 알려줘도 될까요? 이런 아버지라도? 물론이야. 수진이도 아버지를 궁금해했어.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아이예요? 똑똑하고 착해. 너 닮아서 성실하고 나 닮아서 고집도 세고. 대학은 어디 다녀요? 서울대 경영학과야. 성적도 우수하고. 현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대단하네요. 영숙이가 잘 키웠구나. 우리가 함께 키운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내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현수가 다시 수진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와 먼저 얘기해 볼게. 아직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실 거야.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수야, 회사는 계속 다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내가 막을게. 괜찮을까요? 내 회사야. 내가 결정하는 거지. 영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건 없어.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말에 현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이라는 말이 현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수진이에게도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김진숙을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영숙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영숙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고만 말해왔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주말 저녁 집에서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를 만났어.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빠를 만나셨다고요? 응. 우연히 회사에서 만났어. 어떤 분이세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회사에서 주차 발렛 일을 하고 계셔. 김현수라는 분이야. 주차 발렛요? 응. 그리고 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셔. 수진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어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네. 그런데 할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는 많이 반대하고 계셔. 왜요? 과거에 일이 있었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해. 수진이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 무렵 김진숙은 매일같이 영숙을 찾아와서 현수를 해고하라고 압박했어요. 영숙아, 정신 차려. 그자가 다시 너를 버릴 수도 있어. 어머님, 이제는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그래도 수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21년 동안 아버지 역할 한 번 안 한 사람이? 김진숙의 말에 영숙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현수와 수진이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먼저 인사했어요. 현수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아빠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젊으세요. 수진이의 밝은 모습에 현수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던 좋은 사람이라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현수가 영숙을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수진이가 워낙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었거든요. 아빠, 취미가 뭐예요? 독서하는 걸 좋아해.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어떤 책 읽으세요? 주로 역사책이나 에세이를 읽어. 우와, 저도 역사 좋아해요. 부녀의 대화를 지켜보는 영숙의 마음은 뭉클했어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물론이지. 수진이가 괜찮다면 언제든지. 좋아요. 그럼 다음 주말에 또 만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치? 엄마가 왜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알겠지? 네.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할머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김진숙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영숙과 현수, 수진이가 만나는 걸 알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영숙아, 정말 후회할 거야.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하라고? 그러던 어느 날, 김진숙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수진이가 직접 할머니를 설득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빠도 후회하고 계세요.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의 간절한 부탁에 김진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할머니,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결국 김진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다시는 영숙이와 수진이를 아프게 하면 안 돼. 약속드릴게요. 현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 후 영숙은 현수를 정식으로 주차 발레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의 성실함이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 네 사람은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었어요. 김진숙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고 영숙과 현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벚꽃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 수진이만큼 예쁘다. 할머니는 정말 말을 달콤하게 하세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수진이가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물론이지. 고마워, 수진아.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요. 가족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영숙이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진숙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가겠다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